자, 그럼 저희는 먼저 오늘 장에 대한 분석 꼼꼼하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래 항상 목요일은 좀 즐겁게 네. 마무리하는 하루였는데 오늘은 좀 흔들렸어요. 일단 네. 오늘 장 정리할까요? 네, 목요일 날 주로 2차 전지가 셌는데요. 맞아요. 오늘은 이제 급락했습니다. 시장을 하락을 주도했는데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2차 전지는 워낙 그동안 뜨거운 감자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좀 조정을 받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양극재라든 이런 쪽은 현재 여러 가지 수급적인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등락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면 외국계의 자금들이 해지성 자금이라든지 단타성, 단기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한 2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 전체적인 코스피나 코스닥 보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 성향이 아주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고 공격적으로 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의 외국인들이 9,720원, 물론 만기의 영향도 있지만 9,720원을 팔고요. 그래서 한 2조 가까이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 2, 3조 정도 될까요? 그 정도 하면 다시 또 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2월 달에 단기성이나 해치성은 많이 또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또 걷어버려서 또 2,470까지 오고 또 팔면 또 2,400 내려오고 이렇게 이게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고요. 네. 이 해지성 자금, 단기성 자금들은 어떤 시장의 큰 방향보다는 그때그때 어떤 시황이나 이슈에 의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장이 좀 어떤 긴축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확실한 어떤 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성 자금들이 계속 매매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어떤 방향성 잘 모를 때 계속 사고 팔고 하듯이 네. 외국인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양극재도 그렇고요. 보면 많이 올라왔는데 살 때는 공격적으로 샀다가 또 계속 공격적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등락이 좀 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수급을 보다는 이제 중심을 잡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선물은 이제 만기 2,220억 샀지만 현물이 많이 팔았거든요. 여기서 현물이 이제 판 것이 자금들은 연속적일지는 내일부터 봐야 될 건데요. 일부 오늘까지 거의 좀 일단락 되지 않았나 단기성 자금들이 봤고요. 어제는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 이제 상품 매매에서 아주 크게 나왔는데 오늘은 오히려 샀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투자 매매와 이런 쪽은 방향성을 큰 추세적인 방향성을 결정을 못하고 그냥 확정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계속 매매 상품 연계돼서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크지 않는데 그래도 기관들 매매는 그 정도의 자금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투신이라든지 이쪽은 조금 사고 있는 연기금 쪽에서도 사고 있는 것은 이제 장기성 자금들이나 어떤 이런 쪽은 조금씩 이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장은 2월하고 3월 이렇게 장을 보면 방향성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변동성이 심하다고 등락을 한다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아마 2분기 때 가장 위험한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변동성을 좀 잘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큰손들이 어떤 걸 샀는지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살 때는 확실하게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 쪽으로 좀 확실한 수급이 들어왔었거든요. 오늘 네. 같은 날에는 어떤 것들을 샀을까요? 2차 전지 쪽은 안 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안 사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안 사고 있고요. 그러네요. 삼성 SDI도 안 사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또 에코프로다뿐만 아니라 이제 양극재 쪽은 오히려 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방향성이 이제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거 좀 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확실히 실지가 오히려 좋아지는 것도 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추세적으로 샀던 한 1년 이상 샀던 2차 전지 쪽은 지금 많이 샀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향성을 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안 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작년에 이제 9월부터 이후부터 장이 반등할 때 10월 달에 꾸준히 샀거든요. 그래서 올 초까지 삼성전자를 사다가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를 안 사고 있어요. 지금 기관이 사거든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위주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은 기관이 사고 그러면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반도체가 좋다고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삼성이 일단 살 만큼 샀으니까 아직 업황의 개선이 아직 불투명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엔 삼성을 많이 살 때는 올해 한 4월 달, 뭐 3월 달이나 4월 달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네. 장기 투자 자금들은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반도체 경기도 바닥이 재고에 줄지도 않고 그래서 기관은 뭐 볼까 사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샀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를 안 하고 있어서 당분간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특히 기관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 눌림목을 이용 사거든요. 이 개인 투자자하고 좀 비슷한 성향이 많은데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이제 바닥부터 사는 것보다 어떤 추세적으로 샀다가 안 사면 거기서 외국인이 팔면 오히려 그것을 기관이 받아주거든요. 그처럼 이제 그런 현상이고 오늘은 중요한 건 뭐 이제 외국인들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는 양쪽에 다 사서 오늘 강세였고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뭐 특별하게 크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바로 코스닥에서의 수급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보면 사는 종목은 뭐 KMW라든지 성일라이트 뭐 이런 건 있는데요. 네. 종목별로 어떤 특정할 수는 없고 기관들은 바이오 셀트론 관련된 이슈가 있으니까 좀 사고 있고요. HLB라든지 이렇게 바이오 쪽을 이제 기관들이 좀 사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뭐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특히 가격과 상관없이 외국인 살 때는 공격적으로 확 사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 놓고 또 계속 팔아요. 그것도 주가 있다 또 파살 오히려 그렇게 해서 매매를 보면 단기성 매매 자금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외국계 자금들이 들어온 이 단기성 자금들이 나스닥 같은데 이렇게 거기에서 주로 이제 놀던 자금들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공매도 많은 종목들은 그것을 오히려 쇼커버링 유도하기 위해서 위에서 계속 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싸움을 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어떤 우리 시장의 어떤 공매도 세력과 좀 싸워서 외국인이 좀 이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마다 코스닥에 특히 코스닥에 이제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한 번에 사가지고 올려놓고 또 팔아먹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머니 게임이 이루어지듯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보다도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보고 개인들은 해야 되지. 그냥 외국인 딱 샀다고 그냥 다음에 사면 또 줄줄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심하면서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시장별로 한번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자면 0.53% 하락을 했어요. 2419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피 시장의 특징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는 지수 하락은 항상 외국인이 팔아요. 네네. 외국인이 팔아서 하락한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제 지수는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선현물 가치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은 국내의 어떤 그만큼 기반이 이제 펀드뿐만 아니라 기반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 어떤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기관들의 뭐 펀드 뭐 시장의 투신이나 이런 데서 주도를 완전히 그 전부터는 이제 외국인에 뺏겼다가 2020년부터는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순유입이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개인들이 좀 주도를 한 장인데 20년도 하고 21년 초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과거에 우리가 20년 전에 19년까지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지수가 다 놀았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제 외국인에 의해서 지금 장이 놀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시세 영향력이 커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종목의 영향력도 아주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들의 어떤 시장에 들어온 자금조차도 우리나라의 단기성 자금, 해지성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종목별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고 좀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외국인이 순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느 정도 1달러는 다음 주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면 다음 주 14일 미국 2월 뭐 CPI 나오고 나서
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강했던 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자동차가 좀 잘 버텨주는 부분이 좀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동차인데요. 네. 뭐 건설은 뭐 특히 다른 약하고요. 다. 근데 엔지니어링이나 특별한 몇 개 기업들 그렇고요. 자동차는 현대모비스 위주로 좀 강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크게 추세적으로 올라오진 않았어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이쪽으로 뭐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현대그룹 차그룹에서는 현대모비스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현대모비스는 이제 부품, AS 부품, 신부품 부품 이렇게 주로 하는데 뭐 라이더, 레이더 뭐 관련된 대다수를 공급을 이제 하기 때문에 자동차 세트,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 현대차보다는 좀 더 미래를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매매보다는 현대모비스가 훨씬 더 추세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과거엔 40만 년 근처까지 갔으니까 지금도 현대차보다는 상승 여력이 훨씬 좋고 한번 이 외국인들 해치선 이런 게 오게 되면 현대모비스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건설 쪽에는 건설 자체 일반 건설은 토목부파의 건축 이런 쪽은 부동산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쪽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요즘 뭐 보면 지혜서건설도 같은 주택 비용도 보면 목표가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주가도 빠져 있어서 그보다는 확실하게 캡티브 마켓이 있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사업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인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그래서 덜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건설 이쪽 분야에서는 그나마 안정적인 대형주들은 삼성 엔지니어링 쪽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섹터 안에서도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건설이나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두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세 업종은 오늘 아무래도 2차 전지. 네, 앞서서도 뭐 나와야 하는 하락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2차 전지 급락에 좀 놀라신 투자자분들도 많거든요. 2차 전지 업종은 양극재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과거 17년도, 17년도 계속 양극재 1등, 음극재 1등, 뭐 분리막부터 이렇게 이제 소재주의 1등 업체들은 최소 100배는 오를 거다, 10년 안에. 그렇게 2015년도 8월부터 2차 전지 소재가 시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8월이나 그 여름 정도의 가격이 저점이거든, 대다수가. 그 저점 기준으로 그냥 곱하기 100 딱 하면 목표가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은 3,800원대거든요. 그러면 38만 목표가예요. 에코프로가. 그럼 에코프로에도 나왔으니까. 네. 그거 계산하면 비슷하거든요. 수익률. 그래서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면 에코프로의 뭐 지주사니까 그 밑에 에코프로 BM이 있으니까 자회사로. 그 에코프로의 시총하고 에코프로 BM 시총하고 이거 다 하면 요 에코프로의 전체 시총이 나오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보면 과거 2015년도 저점 기준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목표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에코프로는 38만 원 내외는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3만 원 이렇게 내외 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번 달에 고점에서 20% 상승률밖에 없는 거죠. 그럼 주가가 이게 100배가 갔을 때부터는 그 다음에 바로 200배, 300배 가지 않거든요. 그런 시대에 그러면 조정이 들어갑니다, 또. 그럼 지금 이제 공매도와 이제 탐욕과 공포가 지금 작용되고 있거든요. 한 방에 올라갔다가 하루에 15%, 20%막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급의 어떤 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쇼크홀브랜도 같이 나오고 이게 서로 싸움이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럼 또 공매도가 하면서 딱 사갔다 줄어들었다 잠깐 줄었다가 또 다시 늘어났다가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 주가가 올라니까 개인이나 잘 모르는 사람 탐욕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 공매도 세력들은 공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공포와 탐욕이 극도로 지금 작용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은 올해 상반기에 끝날 걸로 보입니다. 한 5월 달까지. 그럼 5월 달까지 양극재들은 거의 주가가 찍을 걸로 보여요. 거의 에코프로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8만 원에 가게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하반기부터는 3분기부터는 양극재의 전년 대비해서 정가율이 적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상품 가격들이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해 빠질 걸로 보여요. 그러면 마진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들은 내려가면 더 산다고 괜찮지만 네. 그렇지 않는 분들은 조심해서 매매해야 될 거예요. 오늘 특히 좀 약했던 분야들은 양극재가 아니라 양극재에서 소외된 소재업체들, 뭐 분리막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뭐 이쪽이 더 약했거든요. 그러면 좀 전해질이라든지 그것은 지금 개인들이 관심 없는 저 양극재만 관심이 있거든 지금. 네. 그럼 개인들은 지금 요 양극재 가서 막 놀고 있어요. 많은 정말 초보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가격을 보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하다 물려버리면 상당 시간 동안 분실이 평가서에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근데 밑에는 이쪽은 기반이 없으니까 약하다고 그 가격을 보고 계속 생각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삼성 S대 어제부터 급락을 했는데 외국인이 거의 뭐 50% 가까이 사버렸으면 지금 그러면 몇만 주만 나오더라도 뺄 수가 있어요. 유통물을 다 쓸어 담았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거기서 한 5만 주만 팔아도 한 5%씩 급락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 가격을 보다 보면 구조적인 어떤 걸 못 보게 되거든요. 이러다가 SDI 같은 것도 지금 이번에 80이나 8점 사상 고점 못 뚫으면 조만간 몇 달 안 뚫는 거예요. 그죠? 뚫으면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때 지금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지만 공매도 세계 이런 데 있으면 고성장주는 공매도를 했다가 집안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만약에 이 정도로 기업이 망할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고성장주들은 매도 위주로 하지 않은 개인들은 매도 위주로 하지 않을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이 2차 전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징주 한번 잡아볼까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상승률 코스피 2등 정도 됐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그러면 이 엔지니어링 두산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로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작년까지는 실적 아주 좋았어요. 그럼 올해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이런 쪽은 수주도 모멘텀이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수주 모멘텀이 좀 컸지만 그러면 수주 모멘텀 없으면 주가가 못 올라가거든요. 뭐 조선도 그렇고 뭐 건설도 그렇고 이 엔지니어링 사업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성 엔지니어링 앞으로 이제 친환경 쪽에서 사업을 계속 이제 그린 이제 관련된 사업을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해가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해가면 관련된 뭐 수소라든지 뭐 포집 기술이라든지 이제 CO2를 줄여야 되니까 이런 쪽을 사업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엔지니어링 거의 다 맞거든요. 삼성그룹의 이제 그런 사업을 그러면 관련된 경쟁사보다 압도적으로 기술이 좋기 때문에 기존 경력도 크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이쪽 분야에 특히 그린 프로젝트 분야의 수혜가 크기 때문에 미리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2만 원대 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식은 가면 뭐 기본적으로 뭐 한 4만 원 정도 내외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정 시에도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다. 물론 이제 수급이 계속 온다고 주가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꾸준히 산 것은 얼마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나 가게 되면 쉽게 가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 외국인 지분이 한 43%대 되거든요.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제조업체가 50% 이상 간 종목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49%가 쓰는 삼성 SDI, 이제 엔지니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도 삼성그룹에서 제조업은 삼성전자 빼고 50% 이상 갈 수 있는, 먼저 갈 수 있는 건 SDI이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 50%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28,650원이었는데요. 이 부분들 4만 원까지 좀 길게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죠? 코스닥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특징 어땠나요? 네, 코스닥은 지수가 800포인트를 쉽게 가서 오늘 좀 뭐 코스피보다는 비슷하게 빠졌어요. 네. 원래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빠졌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탄탄한 실적주들이 미래 성장주들이 코스닥의 상위에 한 뭐 20등, 30등 안에 주로 포진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셀트론 계열들이 좀 세고 H1B도 바이오가 좀 세니까 뭐 2차 전지 빠진 거 뭐 있더라도 양극재는 많이 빠지지 않았으니까 올라간 거 비하면 그러면 바이오가 지금 또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세다. 그래서 이 코스닥에서도 코스닥 100 안에 있는 종목들은 그 안에 이제 실적을 기반한 거 쓰니까 오히려 이쪽이 코스피 지수가 안 갈 때는 괜찮은 상태인데 코스피 100 이상 저 밑으로 이제 뭐 코스피는 한 800개, 850개 정도, 코스닥은 850개 정도 될 거야 아마. 아니 1200개 정도 되네. 참 1200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거의 100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정말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이 코스닥 100 안에 있는 종목들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익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가도 뭐 2차전도 마찬가지지만 아무 때나 물려도 올해 작년까지 아무 종목이나 코스닥에 2차전지나 이 뭐 패배달 이런 관련 물리면 이번에 다 이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주식들 뭐 이제 500등, 800등 이렇게 있는 주식들을 싸다고 몇천 원짜리 사가지고 아무리 갖고 있어 봤자 수급이 안 들어가니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되는 기업만 돈이 줄어들 때, 즉 긴축을 해가지고 유동성이 줄어들면 확실히 좋은 되는 기업의 성장성 그쪽으로 돈이 몰리거든요. 이게 바로 시대가 일동주만 가는 시대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더 합니다. 경제가 어려지고 보호무역이 더 강화되고 경제가 어려지고 경기가 안 좋아져도 돈은 있거든요. 있으면 한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실적이 증가되지 않고 이런 기업들은 보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 동학개미들이 이제 공부를 손에 나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뭐 그냥 올라가 아무나 사 돈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돈 벌기 쉽지 않고 계속 내려오니까 공부를 계속 하게 됩니다. 뭐 차트도 하고 회사 내용도 하고 이제 재무제표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주식을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특히 이번에는 셀트론이 바이오를 좀 괜찮은 거 살렸다. 그래서 바이오가 강세고요. 2차 전지는 급락했는데요. 2차 전지 급락은 아직은 뭐 시세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에서의 특징주도 꼽아봐야 되는데요. 오늘 그래도 코스닥의 지수를 그래도 방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이오의 강세 덕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HLB를 봐야 되는데요. 네. 셀트론 계로 뭐 다 아시는 이슈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HLB도 사실은 이제 바이오 시대가 왔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1등주가 HLB거든요. 2011년부터 실제로 바이오 시대가 들어왔어요. 이제 항암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신약 개발해서 그거를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같이 해서 쭉 해서 올라온 거 보면 실제로 HLB가 바이오 시대의 주가를 부양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종목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뭐 폐암뿐만 아니라 뭐 경구에 이제 알약 같은 뭐 암 치료제라든지 표적 항암제라든지 대다수 이제 간암이라든지 보면 이 HLB가 실제로 성과를 중국 판매국은 없지만 이제 중국에서 관련된 이제 LSK 바이오에서 이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HLB가 좀 기술력으로는 가장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님이라든지 이 감렐리주막 병용호흡법도 좀 임상에서 인정이 됐고, 그다음 간암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쪽이 바로 폐암을 암을 정복한다 그러면 일단 생각나는 게 HLB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추세로 반등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많이 올랐던 2차 전지에 뭐 이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런 게 나오면 이쪽으로도 흘러가지 않을까. 그래서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장 상승과 하락의 이유들 또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그 방향성을 체크하는 데 좋은 힌트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동방 박사의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이제 시향은 뭐 미국의 FED에서 보면 디스인플레이션, 파월 의장이 기존에 디스인플레이션을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1월달 주식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 2월달부터는 또 긴축에 대한 거 우려가 있고 하니까 다시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의구심이 계속 증폭되는 거예요. 원래 경기 연착륙이 될 거라고 미국에서는 예측하고 있었는데 이제 노랜딩, 연착륙도 없다는 지금 지표로 보면 연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인플레이션 의구심이 증폭된 상태라서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고 단기적인 박스권이 갇혀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상품 물가라든지 이런 것은 좀 디스인플레이션 되고 있다. 어제도 뭐 위원회 하나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주택 관련된 주거 관련된 것은 또 둔화가 되고 있는데 주택 관련 거 빼고 핵심 물가에서는 서비스 물가는 안정적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업 지수가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계속돼야 되는데 이게 제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고 있으니까 그러면 긴축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하든지. 그래서 지금 주식이 이렇게 박스권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제 어느 시그널이 나올 게 4월달 중순까지 되면 3월달 뭐 CPI부터 시작해서 3월에 경제지표가 나오면 확실히 상품이라든지 다른 쪽은 좀 주택 관련된 게 둔화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관련된 것은 조금 둔화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3월 FOMC에서 이제 CPI 요번에 나오는 다음 주 14일 날 발표된 CPI는 예상보다 상회될 걸로 보입니다. 건설 상회. 즉, 이제 5.4% 정도 예상하는데 저는 한 5.6, 7% 되지 않을까 정도로 CPI가 안 내려가지 않을까 크게 생각보다. 그래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되지만 그래도 그러면 3월 FOMC에서 0.5%포인트를 금리를 기준금리 인상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 얼마 몇 번 안 차례니까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막빠지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뭐 인상해서 긴축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수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럼 지수 하락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만 호재가 나오면 방향을 위로 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 지수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을 보고 계속 내가 매매를 해서 내려가서 불안 심리에 비관주의에 빠져서 하게 되면 좋은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내가 탈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3월 달입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는 현금을 들고 있는 거다. 지금 주식을 다 채워놓고 있어야지 등락할 때 오히려 줄 때 그래야만 2분기부터 장은 전 좋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2분기부터 3분기 수혜를 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되지 않고 지수는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10월 달부터는 뭐 경제 지표 별로 보지 말아라. 좋은 주식만 뭐 2차 전지부터 이런 거 사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에 대해서 변함이 없이 지금은 기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코스피, 코스닥 따로 전략 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럼 뭐 특별하게 지금 뭐 간단하게만 없습니다. 볼까요? 네. 단기성 해지에서 매물이 출현됐지만 일단락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투자 여건은 이제 수급 실적이 개선될 거로 보는데 좀 지연된다 이런 게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지금 현재 머니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으로 이 얘기는 조만간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조만간에 지수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무게가 이동될 거다 이렇게 보고 2분기부터 이동될 거로 보고서 미리 코스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십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까지 여러분들 힌트 잘 받아가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최병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